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6장을 다 배우고, 자, 6장에서 사실은, 자바 객체 지향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구성에 대해서 6장에서 설명을 했지요. 그래서, 클래스의 일반적인 구조와 클래스를 어떻게 선언하고, 그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어떻게 생성하고, 멤버 변수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생성자, 메소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클래스의 전반적인 구조를 배웠고, 7장에서는 제목이 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 즉 객체 지향의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객체 지향이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뭡니까? 리유징이에요. 그죠? 리유징, 즉 재사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재사용. 이 재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상속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재사용을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주로 배워야 될 내용, 7장에서 주로 배워야 될 내용을 보면 상속의 개요에서 상속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배우겠고요. 그 다음에 멤버 변수가 어떻게 상속이 되는가 하는 것을 7.2절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약어 슈퍼라고 하는, 우리가 6장에서는 또 예약어 디스를 배우는데 7장에서는 슈퍼라고 하는 예약어를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멤버 변수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죠. 메소드도 역시 상속됩니다. 그래서 메소드가 상속이 되면서 또 상속이 되었을 때 오버라이딩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메소드 오버로딩을 설명을 했죠. 생성자 오버로딩, 메소드 오버로딩, 즉 오버로딩은 한 클래스 내에서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중첩되는 것이다. 즉 매개 변수의 개수와 타입이 틀리게 중첩되는 것이 오버로딩이었는데, 이번에 오버라이딩, 한글로 표현하면 치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즉 아빠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가 그 클래스를 상속받은 하위 클래스에서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똑같이 선언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바로 오버라이딩입니다. 그 다음에 7.5절에 상속과 생성자에 대해서, 그러면 생성자는 어떻게 상속과 연관이 되는가. 7.6절에 이제 객체의 형변환, 굉장히 중요한 개념, 즉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 다형성을, 그 개념을 제공하는 부분이 바로 객체의 형변환. 7.7절에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소드, 우리가 앞에서 abstract라고 하는, 그죠? 키워드를 배웠죠. 한정자로서 abstract가 있었는데, 메소드 앞에서도 메소드 앞에 붙어 있었는데, 자, 그것을 abstract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abstract class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7장에 다룬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예약어 final, 그죠? 파이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쓰이는가? 우리가 앞절에서 파이널을 본 적이 있어요. 파이널로 선언된 것은 종단 변수다. 즉 상수의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파이널이라고 하는 리저브드 워드는 거기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곳에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파이널의 용도에 대해서 하나의 절로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7.1절에 상속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의 주요 특성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모듈의 리유징, 재사용이라고 그랬어요. 모듈의 재사용과 코드의 간결성을 제공하는 이러한 컨셉이 바로 인헤리턴스, 상속이라는 것이다 한다는 것이죠. 자, 상속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클래스의 어떤 계층 구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3장에서 동물은 뭘로 나눴죠? 이게 동물이 아니죠. 생물인가요? 그래서 동물과 식물로 나누어지고, 동물은 다시 또 포유류, 어쩌지, 이렇게 나누어지는 클래스의 상속에 대한 개념은 이미 배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클래스들이 계층 구조를 이룰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JDK에서 제공되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래밍은 결국엔 클래스 기반의 언어예요. 즉 라이브러리 클래스 기반의 언어이다. 라이브러리 클래스 기반. 그럼 라이브러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JDK에서 제공되고 있어요. 이것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게 자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짜는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라이브러리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짜야 되는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게 훨씬 편리하고, 그죠? 그래서 JDK에서 사용되는 각종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또 자바에서의 모든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를 가진다. 모든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를 가진다. 내가 어떤 클래스
AA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를 했다 이거죠. 자, 클래스 끝났다. 이렇게 아빠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아빠 클래스를 지정하지 않아도 이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를 가져요. 이렇게 클래스가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어떤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가 되냐면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java.language.object 클래스가 이 클래스의 디폴트, 묵시적인 상위 클래스야. 묵시적인. 그죠? 그러면 어떠한 클래스가 아버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클래스 A, extends B 이렇게 돼 있다면. 그죠? 이렇게 돼 있다면 얘 아빠는 얘죠. 그럼 B의 아빠는 누구냐 이거죠. B의 아빠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B의 아빠는 무조건 java.language.object 클래스야.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모든 자바 프로그램은 java.language.object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모든 자바 프로그램은 java.language.object 클래스의 자식이다. 어떤 클래스가 명시적으로 다른 클래스의 상속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클래스가 또 이것으로부터 상속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또 다른 클래스로부터 상속이 됐다면 그 클래스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이 클래스의 아버지가 없다면 이건 묵시적으로 language.object 클래스의 아버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바 프로그램은 java.language.object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것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렇겠죠. 상속받았으니까. 자, 그러한 개념입니다. 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아빠 클래스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extend라고 하는 이러한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상위 클래스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지정을 하는가 한번 보죠. 자, 상속이 포함된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 자, 클래스 선언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죠. final, public, final, abstract. 세 개의 한정자가 붙을 수 있다. 자, 클래스라고 하는 리저브드 이름 주고, 실제 클래스 이름 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 클래스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extend라고 하는 예약어를 쓰고, 그 다음에 상위 클래스 이름. 하나밖에 올 수 없죠. 자바에서는 멀티플 이네리턴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의 클래스로부터만 상속이 됩니다. 그죠? 하나의 클래스로부터만 상속이 됩니다. 즉 두 개의 클래스로부터 이렇게 상속되는 경우는 자바는 허용하지 않아요. 뭐 일반 다른 객체 지향에서는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바에서는 그것을 허용을 하지 않는다. 자, 역시 클래스 내부에는 뭐가 올 수 있다 그랬어요? 멤버, 변수, 생성자, 메소드. 6장에서 배운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상속이라고 한다는 것은 extend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클래스를 define 하게 되어 있다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1절에 상속의 개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절, 즉 멤버 변수의 상속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